너무 심심해. 뭔가 사고 싶어. 누구세요? 지름신입니다. 제가 뭘 사면 되나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얼마죠? 매직 키보드가 45만원.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어젯밤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그리고 맥북 에어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작년에도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게 발표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깜짝 게릴라 발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이패드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반가운 것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지 않았나. 아이패드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드리자면, 아이패드가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판매된 태블릿 순위 1위고 그리고 다 뭐 만족도도 1위다 뭐 이렇게 지금 애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요즘에 조금 더 늘어나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뭐 애플 펜슬 활용해가지고 생산적인 작업도 하시고 노트북도 대체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본전을 뽑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런 거죠. 신제품이 나와서 사고 싶어서 사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숫자적인 거, 스펙적인 걸로 늘어나고 봐서는 사실은 아이패드가 램도 약간 조금 덜 넣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는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앱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패드 OS가 작년부터 생겼죠. 원래는 iOS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랑 같은 운영체제를 쓰다가 작년부터는 독립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OS로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패드에서 조금 더 최적화된 화면을 볼 수 있고, 뭐 마우스 같은 것도 그때부터 지원이 되고 외부 기기도 쑥쑥 잘 먹고 뭔가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되게 딱 이렇게 막혀 있었던 것들이 많이 풀린 느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요즘에는 컴퓨터 대신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뭐 학생들이나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도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아이패드, 하지만 이건 컴퓨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디스플레이도 비슷하고 카메라 하나 더 달린 거 이외에 뭐가 달라졌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 칩셋이 바뀌었어요. A12G, A12Z 바이오닉 칩이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조금 싸해요. 아이폰 11 프로에 A13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A12Z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쎄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A10과 비교를 했을 때 2.6배 정도의 퍼포먼스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코어 GPU가 들어가고요. 전면에는 트루뎁스,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트루뎁스 카메라가 들어가고, 후면에는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이렇게 듀얼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옆쪽에 보면은 동그란 요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라이다 스캐너라는 겁니다. 이 라이다 스캐너가 뭐냐, 여러분 보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TOF 카메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특정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얘가 스마트폰에서 빛을 쏴요. 그럼 빛에는 일정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측정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깊이인지 거리인지 요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5m까지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방을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럼 방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키 딱 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인체 같은 것도 다 거리 측정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니까 뭐 이렇게 움직임 측정 같은 것도 되고,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 뭐 스윙이라든지 뭐 골프 스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헬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어떤 앱이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다이잖아요. AR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증강현실. AR에 적합하게 이게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이 라이다 스캐너, 뉴럴 엔진, CPU, GPU, 자이로스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가지고 증강현실을 굉장히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VR은 뭔가 이렇게 기기를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AR이 훨씬 더 현실로 빨리 들어올 것 같고,
뭔가 빨리 좀 실용적인 어떤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풀체인지가 됐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야 뭐 이제 리뷰를 하고 좀 장비병이 있으니까 이거 4세대 프로를 사지만 만약에 현재 그냥 3세대 프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뭐 라이다 센서, 그러니까 뭐 AR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4세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 자체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이번에 같이 발표된 액세서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도 많은 것 같고요.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원래는 이게 한 20만 원, 그리고 12.9인치 한 25만 원 정도 하는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요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뒷면 보호도 되면서 이 키보드도 되고,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필기 각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나오죠. 이제 구멍 이게 더 크게 뚫고 가격 조금씩 올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매직 키보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 있어요. 이런 디자인 때문에 조금 어떤 가격이 더 상승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를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매직 키보드는 90도에서 130도까지 각도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90도에서 130도 이 두 가지 각도로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서 그냥 다 자유롭게 조정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가로로 쓸 때는 이 오른쪽에 USB-C 단자가 있어요. 여기로는 이런 액세서리를 통해서 데이터도 전송이 되고 그리고 충전도 되는데요. 이 매직 키보드는 이렇게 왼쪽에 충전 단자가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전송용은 아니고 패스스루 차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을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직 키보드에는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아마도 맥북, 맥OS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트랙패드 맛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거의 맥북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마우스 안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민감도도 그렇고 뭔가 이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아이패드 OS에도 옮겨오게 되는 거죠. 이 아이패드 OS는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새로 나온 프로 4세대에만 이런 트랙패드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쓰시던 아이패드에도 이게 지원이 되게끔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요건 또 이제 추후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실 만한 게, 예를 들어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요거 자체를 그냥 블루투스 키보드로 쓸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스마트 커넥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키보드가 전원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떼서는 쓰실 수가 없고, 그거는 매직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매직 키보드는 트랙패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맥북 프로 16인치나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에어에 들어가는 가위식 키보드를 탑재했어요. 백라이트도 지원이 돼요. 근데 가격도 엄청나요. 45만 원. 무슨 거의 뭐 아이패드 7세대 사겠어요. 조금 더 보태면, 그쵸? 어떻게 키보드를 45만 원에 출시를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이 애플에서 프로라는 이름을 단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정말로 프로용이라는 걸 전 많이 느껴요. 현재는 이제 어베일러블 하지 않고요. 5월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막 뭐가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맥북 프로 16인치랑 좀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직 키보드를 사야 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가위식 키보드를 동일하게 구현을 했다는 점. 물론 ESC는 없더라고요. 5개의 마이크,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서 어떤 뭐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그냥 마이크 없이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가능하게 또 한 부분도 되게 프로답다는 느낌이고요. 이전에는 또 3세대가 7코어였는데 이번에는 8코어 그래픽 엔진을 탑재를 해가지고 그래픽 속도가 한 10%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뭐 GPU, CPU 요 구조 있잖아요. 요걸 좀 개선을 해가지고 11인치의 경우에는 3세대보다 4세대가 한 25%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애플이 램쿠르지라고 하잖아요. 램을 되게 짜게 넣어주는 걸로 유명한데, 왜냐면 지금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으로 사면 막 12GB씩 램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전에 이제 4GB였고 이번에 6GB예요. 사실은 이거를 써보다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아, 이게 절대적인 숫자가 성능을 말하진 않는구나 라는 걸 아마 기존 유저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섭섭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셀룰러 같은 경우에 기가 LTE급 셀룰러를 지원을 하고요. 와이파이 6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5G 이런 기술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바로 함께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1차 출시국에서는 벌써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일단 한국 가격 기준으로 보면 11형 디스플레이가
29,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 프로도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뭐 교육 할인 이런 게 들어가면 조금 더 싸겠죠. 학생분들은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두 가지고요. 용량은 128, 256, 512, 1TB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와이파이냐 셀룰러냐 요것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외부로 가지고 나가시는 게 많은 분들은 당연히 셀룰러를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휴대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셀룰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11인치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2.9인치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영상 편집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11인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또 랩탑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11인치로 영상 편집을 할 때 그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의 뭐 루마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전 12.9를 권해드립니다. 웬만한 컴퓨터보다 아이패드가 성능이 좋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웬만한 컴퓨터만큼 비싸니까요. 애플놈들. 이런 시국에 배송이 잘 제대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리뷰를 앞서서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굉장히 잘 쓰는 유저로서 또 어떤 성능일지 또 어떤 새로운 기분일지 또 이 라이다 스캐너로 AR 게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케아 앱 같은 거에서 막 쇼핑 같은 것도 AR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거리 측정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뭐 스마트폰이든 어디든 들어가도 이게 뭔가 별다르게 활용 방안이 없었어요. 근데 애플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넘어로 인해서 수많은 그 앱 회사들이 이걸 또 다 개발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또 그 AR 기술들이 다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휨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키보드랑 같이 붙여 다니다 보니까 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휘었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또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번엔 안 휠런지 이런 또 우려가 살짝 되기는 하네요. 제품이 이제 공수가 되는 대로 또 리뷰를 해드릴 텐데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여러분의 의견이라든지 애플 욕하실 분들은 댓글에다 하셔도 되고요. 많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느낌상 이제 또 아이맥 신형이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